변화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원하는 변화를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그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회는 바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장소입니다. 미국에서 한동안 영아 돌연사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영아 돌연사는 생후 12개월 미만에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죽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뭐 통계도 봤겠죠. 그러다가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를 재울 때 이렇게 엎드려 재울 수도 있고 눕혀서 재울 수도 있잖아요. 통계를 봤더니 아이를 눕혀서 재울 때 아이를 엎드려 재우는 것보다 영아 돌연 사망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죠? 이왕이면 눕혀서 재우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그 당시에 엎드려 재웠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아이를 눕혀서 재우자 라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게 되는데 그 캠페인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한 10년 동안 아이를 눕혀서 재우는 경우가 한 17%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아이를 눕혀서 재우는 비율이 73%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실제 영아 돌연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 무엇이냐면 아이를 눕혀 재우는 그런 캠페인이 너무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부에서나 기관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은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먹히지 않거나 뭐 성공이 되게 미비하죠. 뭐 금연 캠페인이랄지 식습관 캠페인이랄지 뭐 이것 좀 환경 관련된 캠페인이랄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을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저거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아이를 눕혀서 재운다 이건 성공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캠페인 영향이 달랐냐, 왜 아이를 눕혀서 재우는 캠페인을 잘 성공했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자들은 새로운 시작 효과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건 뭘까요? 부모가 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느 정도 새로운 시작이냐면 이 과거에 유사 경험을 제대로 하기도 힘들어요. 물론 뭐 조카를 좀 봐준다던가 아니면 뭐 아이를 돌보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겠지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지만 내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키우는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낳고 부모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인생의 완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과거를 리셋시키고 새롭게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변화에 매우 개방적이 됩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을 잘 잘라내고 새로운 것이 이것이 좋다, 내가 원하는 목표다, 이게 옳다 하는 것들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 효과입니다. 물론 영아 돌연사 같은 경우는 그 어린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이 절대적인 보호 본능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막 금연 같은 경우도 우리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잘 안 됩니다. 이 식습관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캠페인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환경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이거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은 캠페인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행동을 했었을 때 내가 이것이 과거와 얼마나 리셋해서 과거와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느냐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모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시작 효과를 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사를 갈 때입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사는 먼저 새로운 장소를 가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는 그전과에 내가 있던 환경과 떨어지게 되는 거죠. 리셋을 하고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성공적인 변화를 성공을 했어요. 언제 성공이냐 했더니 그 많은 성공 중에 무려 36%가 이사였다고 합니다. 이사할 때 변화의 성공의 빈도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사를 할 때 뭔가 도전을 하잖아요. 실패율이 1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10명 중에 9명은 내가 이사하면서
이거 내가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했을 때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새로운 시작 효과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것만큼 되게 강력한 우리의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해입니다. 새해. 이제 2022년이잖아요. 2023년을 넘어가는 그 순간이 여러분께서 정말로 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또 매년 돌아오는 엄청난 기회라는 것이죠. 저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만드는 상품들이 이제 책을 제외하고 특히 커머스에서 여러분의 어떤 성장과 변화를 도와주는 그런 아이템들을 만드는 그런 기획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자연스럽게 첫 번째 아이템은 다이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변화를 할 때 가장 좋은 그런 기회는 시간적으로는 새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리 많이 사는 거죠. 저희 또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새로운 시작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아이템 다이어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저희 이제 다이어리 안에 구조 자체가 여러분께서 새로운 시작 효과를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시작 효과를 얻을 때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PDF 다이어리는 당연히 연 계획, 그리고 월 계획, 그리고 주간 계획, 심지어 그 날 계획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yearly, monthly, weekly, 그리고 데일리 플랜을 쓸 수밖에 없게끔 저희 다이어리를 구성한 거죠. 그래서 계획에 주는 여러 가지 효용도 있는 거지만 특히 심리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이렇게 연 단위로 크게 새로운 시작의 마음을 갖고, 월 단위 때 또 새로운 시작 갖게 되고, 주 단위 때 새로운 시작 갖게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그러한 감정, 그런 마음, 그러한 결심을 주게 한다면 새로운 시작 효과, 뭔가 각자 원하는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단톡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끄는 거죠. 기존과 조금 다른, 그리고 나와 똑같이 다이어리 쓰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공간에 새로운 공간을 오게 된다면 어떻죠? 새로운 시작 효과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고, 다이어리를 쓰는 게 저희가 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빡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 쭉 이어갈 수 있게 단톡방에 도와를 주는데, 도와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또 뭐가 있다? 새로운 시작 효과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작년에 되게 고무적인 데이터가 뭐였냐면은, 다이어리를 포기했는데 중간에 복귀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이 다이어리는 처음에 열심히 쓰다가 한번 포기하게 되면 1년 내내 다이어리를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작년에 10일 챌린지를 해가지고 그냥 이 기간 중간이었는데 새로운 시작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전에 못했지만 그냥 중간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해서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다이어리 쓰신 분이 계십니다. 결국 저희는 이 PDS 다이어리와 단톡방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뭔가 변화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 변화 성공률을 조금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죠. 그러나 변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그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 여러분께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장소입니다. 여러분께서 부모가 됐을 때, 새로운 이제 이직을 했을 때, 직장을 얻었을 때, 이사를 갔을 때, 이럴 때, 새해가 됐을 때, 이럴 때에는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생기고 또 내적 동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회를 꽉 붙잡고 그때 여러분께 원하는 변화를 이끄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텀이 길잖아요. 여러분께서 새로운 시작 효과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어떤 그런 단위를 많이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리플레시만, 새로운 시작으로 리플레시만 할 수만 있다면 새해 뿐만 아니라 매달, 매주, 매월 이 새로운 시작 효과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장소도 마찬가지죠. 세분화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여러분께서 뭔가를 할 때 항상 만약에 집에서 했다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카페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새로운
그 결심을 잡을 때, 새로운 계획을 짤 때 어떻죠? 장소를 좀 새로운 장소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 보시면 처음에 이제 1년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잡잖아요. 그럴 때 이왕이면 집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장소로 옮겨보는 겁니다. 그때 뭐 여행을 해서 좀 여러분께서 정말 좋아하는 장소에서 새해 계획을 쫙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작 효과가 극대화가 되겠죠. 그 먼슬리, 위클리 계획 잡을 때에도 그냥 같은 장소에 있는 것보다 그 계획 잡을 때는 좀 더 특별한 장소, 뭐 내가 좋아하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뭐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특별하게 옛날을 느끼면서 뭐 도서관 같은 데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장소를 접목해서 새로운 시작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이 셀프로 전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새로운 시작 효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2023년 원하는 변화를 강력하게 이루어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PDS 다이어리와 단톡방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원하는 목표 2023년 이루는데 그 확률을 높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